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부파원입니다. 오늘은 CPI와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모두 예상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가 이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JP모건과 델타항공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보다 모두 웃돌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델타항공과 JP모건의 주가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오늘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0.5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약보합 마감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0.3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73%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4% 그리고 전년 대비 5.4%로 나오면서 다시 이제 물가가 이제 조만간 둔화될 조짐이 없다라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4%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1.2% 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전년 대비로는 42.1%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부분이 이 난방유 가격인데요. 이게 3.9%가량 올랐고 이게 지금 전년 대비로는 40%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고기 가격, 주택 가격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차 가격이 지난 4월부터 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20%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 대비로는 0.7% 하락하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공료 가격 같은 경우도 6%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7월에도 이게 9%가량 하락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 지표가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을 해왔지만 이게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수치가 한 번 더 나왔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표로도 이제 연준이 어떤 행보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자체가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이 인플레이 수치는 결국은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테이퍼링이 예정대로 시작이 될 것으로 대다수는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주목한 JP모건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은행 실적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 JP모건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초반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2% 이상 하락했고요. 그리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실제로 정부 보조금 없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4분기에 그 CEO가 나와서 4분기에 연료비가 많이 들 것 같다. 지금 3분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아이폰 13의 생산을 이제 반도체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제 삭감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0.4%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0년물 금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애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엔비디아나 줌,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무래도 JP모건 같은 은행주가 하락하면서 웰스파고 등 은행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섹터별로 보시면 이제 금융주가 오늘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유틸리티, 자재, 기술주 그리고 임의소비재, 부동산 같은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시마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당 부분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활동의 영향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멈추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음식료 가격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주거비가 오르는 것들이 모두 이제 소비자들에게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뭐 연료비나 아니면 이제 에너지 가격, 음식료 가격 이런 것들이 모두 오르면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날 FO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의사록은 이제 그 9월 회의에서는 조만간 곧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는데 이제 위원들이 동의했다라고 지난번 이제 9월 회의에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곧이라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이 시점을 지금 보시면 11월,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중순이나 혹은 12월 중순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작해서 내년 중반쯤에 끝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록에서 참가자들은 만약에 테이퍼링을 다음번 회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그 테이퍼링 과정은 11월 중순이나 혹은 12월 중순에 시작하는 캘린더에 맞춰서 월간 매입을 축소하는 것을 커맨스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록을 만약에 이제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을 내년 중반쯤에 끝나는 점진적인 테이퍼링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참가자들을 평가를 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어치의 그 자산을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채를 매달 1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MBS는 매달 50억 달러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이제 위원들이 논의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150억 달러씩 줄이게 되는데요. 150억 달러씩 줄이게 되면 거의 한 8개월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8개월이라고 하면 이제 11월 중순부터 시작하면 딱 6월까지 끝나겠네요.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오펙이 월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도 수요 전망치, 전 세계 수요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향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년도 수요는 전 세계 원유 수요는 하루 420만 배럴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 전망치는 이전에 9월에 내놓은 전망치에서 이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580만 배럴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전에 예상했던 596만 배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낮춘 거는 앞으로 이제 4분기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1, 2, 3분기에 지금까지 예상한 수치가 기존보다 좀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물론 이제 그 난방 수요나 아니면 천연가스 대체 수요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동안 1, 2, 3분기에 어떤 수요 전망치로 봤을 때 이 수치가 기존에 게 좀 높았다 그러면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꼭 뭐 하반기에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수요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여기 보시면 유리엔 티머라는 분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분이 전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점을 지금 in a couple of years 해서 한 2년 정도 이후에 이제 이 시점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연구하는 이 수요 공급 모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2년 후에는 이제 10만 달러 시점에 도달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이 교차하는 다음 지점 그리고 마지막 지점이 2년 후인 10만 달러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 이제 96% 이상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7,000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실적 중에 이제 블랙록이 실적이 나왔는데요. 블랙록은 이제 자산운용사죠. 순이익과 이제 영업수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4% 이상 장중에 올랐습니다. 보시면 순이익이 16억 8천만 달러, 주당 10.89달러고 이게 전년 같은 기간에 8.87달러보다 이제 높아진 거고요. 근데 팩트셋이 그 예상치는 9.22달러.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웃돌았고, 그리고 보시면 영업수익도 15.6% 늘어난 50억 5천만 달러. 이거는 컨센서스인 48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총 운용자산 같은 경우는 24.8% 늘어난 9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백악관이 공급망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LA 쪽 항구를 24시간 가동하기로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이제 바이든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날 보시면 이제 LA 항구가 이날 이제 24시간 일주일 내내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롱비치가 지난 9월에 비슷한 조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항구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서해안 미국의 서해안 쪽인 이제 롱비치와 LA 항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40%가 이쪽에서 이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페덱스나 UPS, 월마트와 같은 이제 배송 운송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영업 시간을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거의 24시간 가동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미국의 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물류 대란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항구들의 24시간 가동을 지시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애플과 관련한 기사인데요. 애플이 아시아 시장에서 블룸버그가 그런 기사를 보도했죠. 애플이 아이폰 13의 생산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날 BOA가 이제 정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BOA는 여기 5개 종목이 시러스로지, 스카이워크, 그리고 코보, 브로드컴, 퀄컴 이렇게 해서 5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날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퀄컴만 한 1% 올랐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애널리스트가 애플의 강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제 5G 믹스 이제 새로 나온 폰이 5G로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아이폰 13을 생산을 줄인다는 이것은 시러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RF 공급 업체들인 이 스마트워크와 코보와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의 타격을 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다른 월가 은행인 이제 베어드에서도 이 투자 의견을 지금 하향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기존에는 아웃퍼폼에서 뉴트럴로 내렸네요. 그러면서 오늘 스카이워크의 주가도 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또다시 완화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간 이제 육로 여행을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한 그 항공 여행은 이미 11월부터 이제 완전히 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의 그 국경을 접한 국가들과의 육로 여행은 비필수 여행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금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3월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지금 시점은 여기 보시면 11월 초부터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육로 여행도 허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제 항공인든 이제 뭐 아니면 육로든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비필수 여행도 모두 출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